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이 새끼를 낳는다고요? 말도 안 돼. CNN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날아온 영상 한 편 때문이었죠. 지하철역 200m 거리, 백화점 코앞에서 수달 가족이 대낮에 유유히 헤엄치는 장면.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조작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시멘트로 덮인 고속도로였다는 것. CNN 베테랑 환경기자 사라 존슨은 이틀 만에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진실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CNN 환경 다큐멘터리 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죠. 2025년 2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국에서 온 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멸종위기종 수달 발견.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발신자가 한국국립생태원이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보낸 거였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첨부된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수달,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 저는 동료 기자 마크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합성 사진 아니냐고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이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립생태원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수달 개체수 15마리, 가족 단위 2그룹, 번식 성공 사례까지. 학술 논문처럼 정확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허드슨강 생태 복원 프로젝트 취재 때였어요. 뉴욕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죠. 비버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며 2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5년간 단 한 마리도 정착하지 못했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야생동물 복원은 불가능하다고요.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어요. 만약 진짜라면 이건 엄청난 특종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출장을 제안했죠. 팀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예산 낭비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국환경운동가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청계천이라는 하천 이름을 말했어요. 20년 전에는 도로였지만 지금은 수달이 사는 곳이라고 했죠. 통화를 끝내고 청계천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복원 전후 사진을 비교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고속도로가 맑은 하천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개인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이 비웃었죠.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복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서울역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기차 안에서 청계천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2003년 복원 시작, 2005년 완공. 단 2년 만에 5.8km 하천을 되살렸다는 기록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청계천 평화시장 입구로 가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관광 오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취재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멈춰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층 빌딩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하천 양옆으로는 버드나무와 산책로가 이어졌죠.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20년 전 고속도로였단 말인가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복원 전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위치가 맞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현지 환경운동가 김양애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선생님은 중랑천 환경센터 사무국장이셨죠. 수달 모니터링을 5년째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청계천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죠.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다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03년 당시만 해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걱정했어요.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서울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개도로를 걷어냈어요. 50년간 시멘트 아래 갇혀있던 물길을 다시 열었죠. 주변 고층 빌딩들은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하천 복원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런 모험을 했냐고요? 선생님의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시민의 생명권이 우선이었다고 하셨죠. 경제 논리보다 환경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선생님이 하천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갈색 털, 긴 꼬리, 날렵한 몸놀림. 수달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두 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었죠. 지하철역에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요. 저는 황급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기자 생활 중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도시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을 목격하다니요. 수달들은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유유히 물고기를 사냥하더니 교각 아래로 사라졌어요. 전체 과정이 5분 정도였죠.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일상이라고요. 요즘은 낮에도 자주 나타난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뉴욕이 100년간 실패한 것을 한국은 정말 해낸 거였어요. 이건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재창조였죠.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중랑천 수달 언니들의 모니터링 거점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면은 수달 사진으로 가득했죠. 5명의 시민 활동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어요. 회사원, 교사, 주부까지 다양했죠. 이분들이 5년째 자발적으로 수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모니터링 노트를 보여줬어요. 날짜별로 수달 출현 시간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설물 발견 지점, 먹이 활동 패턴까지. 전문 연구원 수준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요?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달은 서울 시민이라고 하셨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뉴욕 시민들은 야생동물을 두려워합니다. 도시와 자연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김 선생님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달 목격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청계천뿐만 아니라 불광천, 홍제천에서도 목격됐다는 겁니다. 수달들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강과 연결된 지천들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생태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였어요. 저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안전 문제는 없는지, 정부 지원은 충분한지. 답변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달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수달을 보러 청계천에 온다고 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수달 관찰을 현장학습으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달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했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한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수달이 돌아온 건 청계천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요.
최상위 포식자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요. 수달은 일종의 환경 지표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뉴욕 허드슨강 자료를 보여줬어요. 10년 전 제가 취재했던 프로젝트였죠. 2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활동가들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지적했어요. 뉴욕은 기술에만 의존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시민과 함께했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정부 주도였지만 생태계 회복은 시민들이 만든 거였어요.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면서 함께 키워낸 결과였죠.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야간 모니터링에 동행하지 않겠냐고요. 수달은 야행성이라 밤에 더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맑은 물이 흘렀어요. 산책하는 시민들도 많았죠. 밤 11시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도시, 깨끗한 환경, 그리고 야생과의 공존. 서울은 이 모든 걸 동시에 이뤄낸 거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걸요. 그때 김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냐고요. 교각 아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수달이었죠.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미국에 전해야 했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했죠. 호텔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CNN 본사에 1차 보고서를 보내야 했거든요. 촬영한 수달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청계천 현장 사진도 함께 넣었죠. 그리고 제목을 달았어요. 서울의 기적, 도심 속 야생의 귀환. 보고서를 보낸 건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였습니다. 미국은 낮 12시였죠. 곧 답장이 올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보통은 30분 내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부편집장 톰슨이 보낸 거였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영상 출처가 확실한지,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제3의 전문가 검증을 받았는지. 의심 가득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치명적이었어요. 48시간 내 확실한 증거를 보내라는 거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뭘 더 증명하란 말인가요? 하지만 본사 입장도 이해됐어요.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아침 8시에 김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국립생태원 연구원을 연결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전 10시 국립생태원 우동걸 선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연구원님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5년간의 수달 모니터링 데이터였죠. 개체 식별 사진, DNA 분석 결과, 이동 경로 추적 기록. 과학적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연구원님이 말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CNN에 제공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본사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오후 청계천으로 다시 갔습니다. 수달을 재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3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결정적 장면을 못 찍고 있었죠. 김 선생님이 위로했습니다. 수달은 야행성이라 낮에는 어렵다고요. 저녁 7시에 CNN 본사에서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경한 톤이었어요. 편집국장이 직접 보낸 거였죠. 과장된 보도라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비웃었다고 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재촬영 영상을 보내지 못하면 귀국하라는 거였어요. 프로젝트 중단이었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기자 생활 중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제 판단을 의심받는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밤 10시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귀국 항공편이 떠 있었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해야 했죠. 그때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허드슨강 프로젝트 취재 때였어요. 저는 성공을 확신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2억 달러가 물거품이 됐어요. 그때도 본사는 의심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라고요. 결국 그들이 옳았어요. 저는 실패를 보도해야 했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한국의 성공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죠. 지금 당장 청계천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수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 전체가요. 저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번에 못 찍으면 정말 끝이었죠.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청계천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교각 아래를 가리켰어요. 어둠 속에서 수달 3마리가 움직이고 있었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야간 촬영 모드로 전환했어요. 어미 수달과 새끼 2마리였습니다. 가족이었죠.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사냥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20분간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였죠. 번식에 성공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파일을 첨부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2015년 가을, 뉴욕시 허드슨강 비버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2억 달러를 투입한 야심찬 계획이었죠. 저는 그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1년 후 첫 방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국장은 역사적 순간이라 말했죠. 하지만 2주 만에 비버들은 사라졌어요. 도심 환경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2차, 3차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프로젝트는 조용히 중단됐어요. 2억 달러가 물거품이 됐죠. 저는 실패를 보도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비웃었어요. 선배 기자가 말했죠. 대도시에서 야생동물 복원은 불가능하다고요. 그 말이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제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뉴욕이 실패한 것을 한국은 성공시켰어요.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예산으로요. 새벽 4시 국립생태원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뉴욕은 비버만 방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죠. 하천을 복원하고 수지를 관리하고 생태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년간 모니터링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민 참여였어요. 수달 언니들 같은 자발적 모임, 아이들의 환경 교육, 도시 전체가 함께한 겁니다. 뉴욕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시민들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와 철학의 차이였죠. 자연과 공존하겠다는 진짜 결심이었습니다. 새벽 6시 CNN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을 새로 썼어요. 서울이 증명한 것, 뉴욕이 놓친 것.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공 이야기라는 걸요. 오전 9시 CNN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수달 가족 영상은 인상적이지만 일회성 목격으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찍힌 장면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체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3일 더 주겠다고요. 그 안에 확실한 증거를 못 구하면 귀국하라는 겁니다. 72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개인 휴가를 이미 다 썼어요. 더 머무는 건 규정 위반이었죠. 최악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10년 기자 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죠.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김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국립생태원 연구원과 동행 취재를 해보라고요. 직접 수달 추적을 따라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중랑천에서 우동걸 연구원님을 만났습니다. 추적 장비와 카메라를 챙겼어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죠. 연구원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수달들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강과 중랑천, 청계천을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였죠. 15마리 모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배설물 흔적을 찾았어요. DNA 샘플을 채취했죠. 이렇게 개체를 식별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수달을 발견했습니다. 성체 수컷이었어요. 연구원님이 말했죠. 중랑이라는 이름을 붙인 개체라고요. 3년 전부터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 목격됐고 번식에도 성공했다고 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불광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수달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오후 3시 교각 아래에서 어미와 새끼 셋을 발견했죠. 연구원님이 흥분했습니다. 이번 번식기에 태어난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생후 2개월이라고 했죠. 서울 전역에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셋째 날 오전 시민과학자 모임을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청계천에 왔더군요. 환경교육 현장 학습이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수달은 서울 시민이라고요.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했죠.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게 한국이 성공한 이유였죠.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아이들의 교육, 함께 만든 문화였어요. 마지막 날 저녁 CNN 본사에 72시간 취재 영상을 보냈습니다. 15마리 추적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시민 교육 현장까지. 완벽한 증거였죠. 자정에 답장이 왔습니다. 편집국장이었어요. 단 한 줄이었죠. 특집 다큐멘터리로 편성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요. 72시간 만에 CNN을 설득한 겁니다. CNN 특집 다큐멘터리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마지막 결정적 장면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새끼 수달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번식 성공을 넘어 2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본사도 동의했어요. 일주일 더 체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과 연구원님이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청계천 상류 지역이었어요. 수달 가족이 가장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했죠. 새벽 5시부터 대기했습니다. 카메라 3대를 설치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죠. 오전 8시가 되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미 수달이 나타났어요. 뒤따라 새끼 2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생후 3개월쯤 돼 보였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물고기 사냥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30분간 촬영했습니다. 새끼들이 서툴게 물고기를 쫓았어요.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어미는 옆에서 지켜봤죠. 완벽한 야생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연구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새끼들이 자라면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거라고요. 서울의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증거라고 했죠. 촬영을 마치고 국립생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최종 인터뷰를 위해서였어요. 연구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달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고 했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정착했다는 건 먹이사슬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물고기가 풍부하고 수질이 깨끗하고 서식지가 안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20년 전 청계천은 죽은 하천이었습니다. 시멘트로 덮여 있었고 악취가 났죠. 그런 곳이 지금은 멸종위기종이 번식하는 생태계로 변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하냐고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수달들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었죠. 연구원님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3년간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번식도 성공적이라고 했죠. 서울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는 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시 환경국을 방문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당시 책임자였던 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2003년 당시 반대가 심했다고요. 교통대란을 걱정했고 예산 낭비라는 비난도 있었죠. 하지만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경제 논리보다 환경을 택했다고 했죠. 20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유럽 도시들이 청계천을 연구하고 있었죠. 유엔 환경계획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을 생태도시 모델 케이스로 선정했다고 했어요.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의 희망이 된 거였죠. 마지막 날 저녁,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속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죠. 한 시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다고요. 도심에서 수다를 볼 수 있을 거라군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다고 했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담았어요. 석양 아래 빛나는 청계천, 그리고 그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수달의 모습을요. 이게 제가 세계에 전할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이 증명한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2주간의 서울 취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맑은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CNN 본사에 보낼 최종 기사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서울이 해낸 것, 미국 도시들이 실패한 것. 부제목을 추가했습니다. 20년 만에 부활한 청계천, 그리고 돌아온 수달 가족 이야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출국장에서 김 선생님과 연구원님이 배웅 나와 계셨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달라고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CNN 특집 다큐멘터리로 전 세계에 방송하겠다고요. 서울의 기적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고 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기내에서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2주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청계천 복원의 역사, 수달의 귀환,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까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의지였다는 것. 자연과 공존하겠다는 진짜 결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였죠. 뉴욕이 100년간 실패한 이유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자연을 존중했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건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죠. CNN 본사로 곧장 향했어요. 편집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 영상을 이미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편집국장이 입을 열었죠. 놀랍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발표했죠. 황금 시간대 특집 다큐멘터리로 편성한다고요. 60분 완결편이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고 인터뷰를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녹음했죠. 다큐멘터리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기적 도시가 자연을 되살린 방법. 방송 일주일 전 유엔 환경계획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시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청계천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했죠. 뉴욕시 환경국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허드슨강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 당일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00만 명이 시청했어요.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제 이메일함이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환경단체, 도시계획가,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서울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시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청계천 복원을 직접 보고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뉴욕시장 수행 취재였어요. CNN 카메라와 함께 청계천으로 향했죠. 김 선생님이 시장을 안내했습니다. 수달이 나타났어요. 시장은 말문이 막혔죠. 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을 본 겁니다. 시장이 말했습니다. 뉴욕도 할 수 있다고요. 서울이 증명했으니 우리도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담았어요. 변화의 시작이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전 세계 50개 도시가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생태 도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서울이 증명한 것. 불가능은 없다는 것. 의지만 있다면 도시와 자연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압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보도라는 걸요. 지금까지 CNN 기자 사라 존슨이 서울 청계천에서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0년 전 시멘트 고속도로였던 곳에서 멸종위기종 수달 15마리가 번식하며 살아가는 기적. 뉴욕이 100년간 실패한 것을 서울이 단 20년 만에 이뤄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서울이 증명했습니다. 대도시와 야생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차이였죠. 자연과 공존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결심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0개 도시가 청계천을 배우러 오고 있죠.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